정현아, 너는 왜 거기에 안 적어져 있는 거야? 네? 어떤 거요? 43, 그 10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 여기요? 응. 썼어요. 내가 풀었는데? 진짜요? 응. 기억이 없는데. 뭐 기억이 없을 수 있는데 왜 안 적어져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원래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어디다가? 아니 근데 여기에다 적었는데 여기 없는데. 자, 보자. 일단 보자. 둘 다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건 1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지. 그렇잖아. 1차식이랑 2차식을 연립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저긴 누가 봐도 1차, 2차가 아니지. 2차, 2차야, 2차, 2차. 자, 그러면 2차, 2차인 경우에 푸는 방법이 대충 세 가지 정도 있었어. 첫 번째, 인수분해되는 식은 0꼴이거나 그러니까 평범한 2차식인데 여기 좌변이 아니 위에 있는 식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고 우변은 0인 경우에 두 번째 2차항이 소거되는 경우 세 번째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
2차 2차 연립하는 경우 이거 셋 중에 하나야. 근데 특별히 하나 더 붙지. 마지막에 저거야. 저거 대칭식인 경우. 대칭식일 때는 좀 따로 이게 진행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별개로 여긴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긴 대칭식이지. 대칭식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니? 대칭식이 뭐였지? 야, 근데 이걸 기억을 못하면 대칭식이 뭔지를 모르는데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없잖아. 뭔지 모르니까 어차피 여기가 뭐 써놨으니까 뭐 x 더하기 y는 a, x, y는 b라고 놓고 풀겠지만 진짜 대칭식을 봤을 때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대칭식이 뭐야? X랑 Y랑 응. 자리 바꾸기 성립하는 똑같이. 그치, x, 맞아. 그러니까 x랑 y가 있는데 x,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이 안 변하는 거. 그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부르지. 여기 첫 번째 식을 보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y 넣고 여기 y 자리에 x 넣고 여기다가 y 넣고 여기다 x를 넣겠지.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근데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 있는 식이랑 같은 식 아니야? 순서가 바뀌었을 뿐인데 순서가 바꿔도 되는 거니까. 그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나 y제곱 더하기 x제곱이 같은 거고 x 더하기 y나 y 더하기 x가 같으니까.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x랑 y를 바꿔보면 근데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식 아니야? 대칭식이지? 자, 이런 경우에는 푸는 방법이 뭐야? x 더하기 y를 a라고 놓고 x, y를 b로 놓고 풀자. 그래서 x 더하기 y를 a, x, y를 b라고 치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걸리는 게 이거지. 얘야 a로 바뀔 것이고 이거야 b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지. 이 경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x 더하기 y가 a고 x, y가 b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돼? 그치, 이거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이 x, y를 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우리가 a와 b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a제곱 마이너스 2b로 바꿔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바꿔 식을 변환을 해. 그럼 여기 a제곱 마이너스 2b에다가 여기가 a니까 그럼 어떻게 되니? 이게 2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a제곱 마이너스 2b에다가 여기 b를 더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지? 자,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이제 a랑 b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이 셋 중에 뭔 거 같아? 이거 바꿨더니 이제 이게 된 거야. 2차, 2차가 된 거야. 둘 다 2차잖아. 셋 중에 뭘까? 쟤는? 응? 그치, 일단 인수분해되는 건 없어. 왜냐면 인수분해되는 식은 0꼴이 되려면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2를 넘기고 2를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1번 아니고 2차 항이 소거가 되지? 왜? 얘에서 얘 빼면 그냥 a제곱 a제곱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2차 항만 사라지고 a제곱이 사라지고 나면 a랑 b만 남으니까 1차식이 돼. 그래서 여기 1번식 2번식이라고 놓고 이래서 2를 하면 빼면 얘 사라지고 얘에서 얘를 빼면 a-b가 되고
1이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1차식이 하나 생긴 거거든? 1차식이 드디어 나온 거야, 1차식이. 그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 찍고 여기로 온 거야, 이제. 그렇잖아. 여기서 시작해서 치환했더니 얘가 됐고 계산했더니 얘가 된 거야. 자, 이렇게 나온 1차식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정리해서 근데 B는 A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B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잘 정리해서 얘를 2에다 놓든 1에다 놓든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누가 봐도 2가 더 간단해 보이니까 2번 식이 대입하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a제곱은 a제곱이고 b자리에다 a-1 집어넣고 여기 -1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고 그럼 a가 0 또는 1이네. 근데 a가 0이고 a가 1일 때 그때 b는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1이면 b는 0이지. 근데 이제 원래는 연립방정식 답을 쓰는 형태로 써야 되는데 저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a랑 b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a랑 b는 뭐야? x, y를 알기 위한 도구였어, 일종의. 그지? x랑 y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y가 0이고 x,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여기는 x 더하기 y가 1이고 x, y가 0이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 되게 특이하게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x랑 y의 합과 곱을 알려주는 건데 이 경우에 여기서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니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t를 문자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지. 그래서 합이 0 곱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었니? 요령을 한번 얘기하자면 t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t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서 합이 0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겠지. t제곱 0이니까 무시하고 마이너스 1. 이거는 뭐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t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t가 1이고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면 x랑 y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왜? x, y가 두 근이니까 두 근 나온 게 x, y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라는 거지. 이거는 근데 지금 뭐 여기까지 문제 푸는 것도 사실 이런 문제, 이런 유형들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푸는 거거든. 그냥 정해진 대로. 무슨 창의력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뭐 사고력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지? 이런 건 구멍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1이고 x, y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합이 1이고 곱이 0이면 같은 방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0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t가 0 또는 1이야.
t라는 게 뭐야? xy잖아, xy. x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x가 0이면 y가 1인 거고, x가 1이면 y가 0인 거겠지. 그래서 답을 이렇게 네 쌍을 써야 돼. 지난 시간에 이걸 풀었으면 너희는 집에 가서 이거를 될 때까지 계속 풀어야 되는데 오늘 와서는 못 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이거 뭐 그러면 오늘 못 풀면 한 달 후에는 풀겠냐고. 그렇잖아. 오히려 더 기억이 안 날 텐데 오늘 사라진 기억이 뭐 한 달 후에 갑자기 살아날 리는 없고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 자, 뭐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하는 건데 대칭식이기 때문에 이런 치환을 하는 거고 뭐 물론 치환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딱 이거 둘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사람 풀어도 돼.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딱 봤는데 그냥 답이 보여. 내 쌍이 다 보여.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러면 굳이 치환하고 이 난리를 안 쳐도 돼.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잘 안 풀리거든. 근데 가끔 보면 풀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거의 안 풀릴 거야. 그러니까 안 풀릴 때 대비해서 요령을 공부하는 거지. 그지? 치환해서 일비관원식 만들고 2차, 2차 연립하는 거니까 2차항을 소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거해서 AB를 구해.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야. 왜? AB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 AB는 뭐야?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x랑 y의 합과 곱을 알려줬는데 아니 그러면 x랑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합을 알고 곱을 아는데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고 답 쓰고 끝나는 거지. 이게 다 스토리가 있는 거야. 맥락이 있고, 그지?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유를 모르면 어차피 다음에 다시 반복이 안 되거든. 이유를 모르면 반복이 안 되고,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예능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한테 뭘 보여줘. 이 사람이 그걸 행동을 해. 이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뭐 귀마개 같은 거 끼고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왜 행동하는지 아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납득이 되는 행동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걸 본 사람은 정확하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면 그 사람들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 뭐 그렇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답을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동을 하거든?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부터는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 보니까, 저 사람이 뭘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못하면, 그때부터는 흉내만 내는데, 흉내를 이상하게 내기 시작하거든? 자기 나름대로? 틀리는 거지. 그 순간 틀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렇게 푸는데 이게 겉보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건 당연히 이런 플로우 자체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건지도 알아야 돼. 그게 납득이 돼야 다음에도 똑같이 따라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면 어차피 이상하게 하고 틀려. 그냥 그렇게 돼.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진짜 칼같이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무슨 약간 따라하는데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냥 이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오케이 뭐 한번 풀어보고. 근데 그럼 다음에 또 잊어버려. 어차피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본인이 이유를 모르겠으면 만들어서라도 이해를 해야 돼. 그치? 뭐가 있어야 기억이 나는 거니까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11페이지 보면, 11페이지 보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야? 전형적으로 딱 그거 아니니? 그 대칭식 아닌가? 11페이지 보면. 전형적으로 대칭성이지, 대칭성. 대칭성 쓰는 거지. 대칭식이잖아, 그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야지. 그래서 x 더하기 y를 a라고 하고, x 곱하기 y를 b라고 해. 그러면 얘는 뭐 되게 황당하게 되지. a가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지. a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걸 다시 풀어보면 마이너스 1이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 이걸 계산하면 xy가 다시 말해서 b가 1이거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야. 그치? 자, 근데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x랑 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두근의 합이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쓴다고 그랬었지. t 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은 0 아니야? 그럼 t 제곱 플러스 1t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지. x랑 y가 이거의 두근이 돼. 근데 이제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알 거야. 이거 우리 어디서 보던 거야? 이 방정식. 이거 오메가에서 보던 거 아니지? 오메가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 t-1을 곱하면, 양변에 t-1을 곱하면, 어차피 우변은 0이고 0에다 t-1을 곱해도 0이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 t세제곱이 1이 되는 거야. 그 t의 두근이 x랑 y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x 3승 1이고 y 3승도 1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뭔가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질문이 뭐냐면 x 23승 더하기 y 20승이지? 근데 x 세제곱이 1이면 x 23승은 23개 중에서 21개가 1일 테니까 21이 3의 배수라서 x가 2개가 남고, y 20개 중에서 18개가 1이겠지. y도 2개 남지? 그래서 답이 얼마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끝나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갑자기 특이하게 튀지. 잘 가다가 대칭식이구나 라고 잘 가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해. 왜냐면 얘를 이렇게 치워내는 건 좋은데 A가 얼마인지 바로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좀 약간 이상하잖아. 왜 저렇게 가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치? 그래서 좀 뭐 이렇게 튀는 경우도 있다. 대칭식인데 마치 대칭식 연립방정식처럼 출발해가지고 뭐 저렇게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저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세상에. 무슨 말이지,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기타 방정식인데, (3페이지) 보면 타이틀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부정방정식이 의미가 뭔지부터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잘 풀 수 있을 거야. 뭐 x 더하기 y가 3이고 뭐 2x 더하기 y가 4다. 이런 거 방정식 풀 수 있잖아. 풀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 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문자가 두 개 있는데 내가 풀어야 되는 문자가 x랑 y 두 개거든? 근데 식도 두 개라서 그래.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거든?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데 뭐 식이 한 개인 게 없으리란 법은 없지. 뭐 이런 식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자, 이거 방정식 풀 수 있을까 없을까? x 더하기 y가 4래. 문자 두 개, 식 한 개지. 저거 풀려 안 풀려? 안 풀리는 이유가 뭐야? 근데 아니 풀려면 풀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 y가 2여도 되고 2.1일 때 1.9여도 되고 2.2일 때 1.8여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 끝도 없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100인데 얘가 마이너스 96이면 되고 10조인데 마이너스 9조 9999억 9999만 9996이면 되잖아 또. 그 뭐야 이게? 근이 너무 많아. 근이 몇 개일까? 도대체 셀 수 있을까? 내가 2, 2.1, 2.2, 2.3 이렇게 썼지만 사실 2.01도 되고 2.02도 001도 되고 2.0001도 되거든? 그러니까 끝도 없이 많은 수를 여기다 다 대입해도 근이 돼. 그래서 이걸 근이 너무 많다고 썼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학에서는 근이 무수히 많다 그래. 무수히가 셀 수 없다는 뜻이야. 셀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정이라고 그러거든. 부정. 부가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정이 결정하다야. 결정하다. 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답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이 많긴 해. 엄청 많아. 근이. 뭐 10개, 20개도 아니야.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끝도 없이 많아. 무한대야, 무한대. 개수를 우리가 셀 수가 없어. 이런 경우를 부정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근이 많긴 한데, 뭐가,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근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풀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푼다는 건 결론을 내리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풀리는 건 아닌데, 근이 없는 건 아니지. 그래서 부정 방정식 그럼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 그럼 다 결론이 거의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돼. 그러니까 원칙이 그래. 그래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으면 안 풀리는 방정식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안 풀리는 방정식 같은 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안 풀리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안 풀리는 방정식을 풀리게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안 풀려야 되는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방정식을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을 얹어가지고 풀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부정방정식은 안 풀려야 돼. 풀려고 문제를 내면 안 돼. 근데 가끔 그 근인
x랑 y가 정수라고 말을 한다거나 정수 조건이지. 아니면 x, y가 실수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풀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가끔은. 이게 진짜 예외적으로 있는 현상이지. 예외적으로. 그래서 54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정수조건 부정 방정식인데 54페이지야? 이거 54페이지가 아니라 54장이지? 아니 44장이지? 그 3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지. 3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그건데 정수조건 부정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가 그 밑에 있는 거거든? 밑에 있는 예제를 볼게. 이거는 그냥 좀 외워라, 외워. 그지?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외워줘. 이거는. 자,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 방정식 해가지고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에 양의 정수 xy래. 양의 정수가 자연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 방정식을 못 푸는 거야. 왜?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한 개밖에 없잖아. 더 있니? 문제 힌트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라면 안 풀려야 되는데 양의 정수라는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얘 때문에 풀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야. 쟤가 없었으면 못 푸는 건데 쟤가 있어서 풀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본다는 거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냥 봐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XY가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XY에 대한 2차고 여기 1차잖아. 그지? 그다음에 여기 상수항이지?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돼 있는 거야. 2차 더하기 1차 더하기 1차 더하기 상수항일 때 어떻게 푸느냐? 푸는 방법을 이름을 내가 지어줬거든? 거기다 써놔. 강제 인수분해라고 해. 강제 인수분해. 자, 무슨 얘기냐? 여기 x,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두 개를 묶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x가 공통 인수니까 x로 묶여지고 얘가 y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앞에 두 개 묶으면. 자, 그 다음에 뒤에 걸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y가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 앞에 있던 y-1 인수를 그냥 여기다가 억지로 이렇게 써버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y-1이라는 인수를 억지로 붙이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1을 더한 셈이거든? 그러니까 1을 빼줘야 되고 또 원래 있던 1도 또 빼야 되겠지? 내 마음대로 이거 y-1 붙이면서 1이 더해졌기 때문에 1 한 번 빼주고 원래 있던 1도 써주고 빼기 1도 써주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은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남겨놓고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 2가 돼. 여기가 그 다음에 x, y-1, 마이너스 y-1이면 y-1로 묶어지는 거고 여기 앞에서는 x가 남고 여기 마이너스 1 나가면 마이너스 1만 남지? 그래서 x-1 곱하기 y-1는 2로 쓴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풀리냐? 풀린다는 거지. 왜? x, y가 정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정수에서 1을 빼고 정수에서 1을 빼면 정수거든. 얘도 정수지? 근데 생각해봐. 정수끼리 곱해가지고 2가 되는 경우가 몇 개나 되는지 별로 없지 않니? 4가지밖에 없을걸? 1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4가지밖에 없지 않니? 그러니까 근이 많아봐야 넷상이 나오니까 풀리는 거야. 이게 무수히 많은 게 아니잖아. 자, 근데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왜냐면 문제에서 x, y에 대해서 그냥 정수라고 하지 않았고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x랑 y는 다 1 이상이지.
그러니까 x 빼기 1은 정수긴 한데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y 빼기 1도 정수긴 한데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x랑 y가 1 이상이니까 x 빼기 1, y 빼기 1이면 0 이상이겠지? 그래서 둘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사실 안 돼. 마일 마이하고 마이 마일은 안 돼. 여기서 어딜 보니? 여기 보고 있었어? 그래? 잠깐 여기 밖에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럼 얘 곱하기 얘가 2인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경우랑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라고 하자. 근데 x-1이 1인 거니까 여기는 정확하게는 x는 2인 거겠지? 나 x를 구하는 거잖아. x 빼기 1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는 y 빼기 1이 2인 경우니까 정확하게는 y는 3이야, 3.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1이 2인 경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는 x가 3이라는 거고 이게 y-1이 1이라는 거니까 y는 2인 거겠지? 그래서 x가 2일 때 y는 3이고 x가 3일 때 y는 2구나.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겠지. x는 2, y는 3 또는 x는 3, y는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강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강제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데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 당연히. 되는 문제가 뭐하러 되겠니?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해버리는 거야. 안 되는데 억지로 인수분해 하니까 강제 인수분해겠지. 그래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긴 해. 구멍이 왜 뚫려 있니 근데? 테이 꼈어요. 어? 테이 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6페이지) 가볼게. 6페이지. 자, 여기도 타이틀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인데 여기는 근거계수 관계를 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했던 그 부분이랑 비슷하긴 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인데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을 쓰는 것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이런 식으로 2차 더하기 1차 더하기 1차 더하기 상수함꼴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가 근거계수 관계를 쓰는 케이스거든. 거기 있는 것처럼. 근데 근거계수 관계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보면 알아. 바로 알 수는 있어. 그런 거구나 라고 알 수는 있는데 거기 문제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지. 바로 밑에 있는 이거 첫 번째 예제를 볼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더하기 4는 0이 두 근이 모두 정수래. 두 근이 모두 정수래.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이 2차 방정식을 보는 방법이 크게 보면 세 가지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돼. 인수분해가 되니? 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를 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안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거계수 관계 써라 그랬지? 그럼 근거계수 관계 써보면 두 근의 합은 2a이고 두 근의 곱은
2a 더하기 4니까 식이 몇 개야? 3개지? 2개지? 문자는 3개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서도 특이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분계관 쓴 거야 일단. 질문이 뭐냐면 알파 베타가 정수래.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남기고 a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게. 왜? 정수라는 힌트를 줬으니까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 다음에 a랑 알파 베타 중에 a가 사라지는 게 보기가 좋지, 알파랑 베타를 없애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 아니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알파를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없애겠어. 그러니까 a를 없애는 게 좋아.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대입하는 거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이면 여기 2a 자리에다가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 베타는 2a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다. 그럼 저거는 뭐야? 아까 우리 풀었던 방정식 아니야? 알파 베타가 정수인데 이거 다 넘긴다고 생각해봐 좌변으로. 그러면 2차에서 1차 빼고 1차 빼고 상수 더하는 꼴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모양이 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는 0인데 이거 어떡하라고? (2차) (1차) (1차) 상수 강제 인수분해 쓰는 거야 이제 여기서. 강제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서 강제 인수분해 해야지. 자 그러면 앞에 거 두 개 그냥 묶는다 그랬지? 그래서 알파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돼. 그 다음에 뒤에도 여기 마이너스 베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쓰고 베타 마이너스 1로 묶어 그냥. 그 여기 내 맘대로 1 더한 거기 때문에 1을 빼야 돼. 근데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5가 돼. 근데 넘겨버리면 5가 되겠지? 우변으로. 1 더하고 1 더했으니까 1 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랑 만나가지고 5가 돼서 마이너스 5가 돼서 넘어가서 5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여기 강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베타에 대해서 문제에서 정수라고 얘기했잖아.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정수에서 1을 빼도 정수고 여기도 정수에서 1을 빼도 정수고, 그럼 곱해서 5가 되는 정수들은 많지가 않거든. 4가지 있을걸? 1, 5하고 5,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저 4가지가 있지? 자 그러면 저 4가지에서 각각 알파랑 베타가 얼마인지 구해보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이 1이고 5고 마일 마오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에다 1씩 더하면 알파가 돼. 여기는 알파가 0이고 여기 알파가 6이고 여기 베타가 0이고 여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일 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베타 마이너스 1이 5고 하니까 여기 또 1씩 더해줘야 베타가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베타가 6이고 여기 베타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마이너스 2겠지? 근데 질문이 뭐냐면 A값과 A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아까 뭐였는지 다시 돌아가 보면 두 분의 합이 2A거든? 그러니까 여기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두 분의 합이 A니까 0하고 6을 더하면 A는 6인 거고, 아 근데 2로 나눠야 되니까 3이지 3. 2A지 두 분의 합이. 그 다음에 6하고 2라고 하면, 근데 여기 내가 계산 잘못했구나. 여기 2다. 미안하다. 2지. 여기 내가 계산 잘못한 거야. 이거 2지. 0이 아니지. 그러니까 2랑 6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4야 4.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6하고 2인데 순서만 바뀌었지. 더하면 4지. 더하면 8이니까 2로 나눠야지 A는. 그 다음에 여기는 B는, 베타는 0이고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인데 2로 나눠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가 되고, 여기도 얘랑 얘를 더하면, 근데 여기도 내가 계산 잘못했지. 계산을 왜 이렇게 계속 잘못하냐. 여기 0이지 0. 그지? 1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 잘못했지. 마이너스 4지.
통으로 계산을 잘못했네. 다 잘못했네. 1 더해야 되는데 1을 뺐지. 왜 그랬지? 그래서 다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4야 둘 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 아니 둘이 더한 게 2a니까 a는 마이너스 2인 케이스가 되거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두 개라는 거지. 4랑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그때의 두근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a가 4일 때는 두근이 2, 6이고 6인데 질문이 뭐냐면 어차피 두 근이 얼마냐는 건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둔 건 내가 둔 거 아니야? 출제자는 알파랑 베타가 뭔 줄 몰라. 출제자는 두 근이라고만 했지 알파 베타 얘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a가 4일 때 두 근을 그냥 x는 2 또는 x는 6 이렇게 쓰면 돼. 알파가 2고 베타가 6이든 알파가 6이고 베타가 2이든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출제자는 알파 베타를 몰라. 내가 방금 지어낸 거잖아. 그지? 그래서 a가 4일 때 두근은 이렇게 써야 되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 두근은 뭐 여기 근데 심지어 여기 그 와중에 여기는 베타로 바뀌기까지 하네. 알파 베타가 0 마사나 마사 0이는 어차피 똑같거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 두근은 그냥 0 또는 마이너스 4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이해되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이거를 좀 반복해서 좀 풀어봐야 돼. 얘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정수근을 갖는다라는 형태로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을 주는 거지. 그래서 근거계수 관계를 썼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데 알파 베타가 정수고 사실 a에 대해서도 정수란 표현이 있을 거야 거기에 그지? 근데 알파랑 베타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건 힘들기 때문에 a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가 2a니까 여기 2a 자리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강제 인수분해하는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의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구해서 마무리 지는 거지 뭐. 그래 그럼 지금 3시 25분이니까 35분까지 쉴게.